네, 안녕하십니까. 까칠농부입니다. 네. 이거 천이란다. 2019년도, 증시, 트레이너, 증시 관련된 트레이너라든지 증시 관련한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3,000, 코스피 3,000 포인트 간다고 막 하고, 하여간 대박이라고 지랄하고 막 했어. 씨부라 그들이. 대박 간다 하지만, 누가 알았냐? 2020년, 1월, 이란 전쟁 긴장감을 느끼고 해가지고 또 약간 국내 증시 하락 또는, 보합, 왔다 와리가리 하죠. 2200 와리가리 합니다. 코스닥도 650에서 700선은 못 놓고 있어요. 700선 못 놓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금 코스 증시 애널이라든지 이렇게 트레이너 여러 가지 증시 관련된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대한 차후 대장주가 되고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지금 2020년도에서는 아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정보 취합하고 분석하고 나름대로 생각해낸 결론이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과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맞아 이렇게 나갈 것인 거는 예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를 해. 하지만 2020년도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주도주로 해가지고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정치적인 문제 결국은 문 정권은 반미 친중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대세 상승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외교 장경화 씹어작년 장경화 국방 교육 여러 가지 기타 부분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또 수출이라든지 국내 기업에 대한 생산성 증대라든지 기업 활동 안 하고 있잖아. 유보율이 쌓여 있잖아.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모든 게 제대로 된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일단은 문 정권은 주식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어요. 방어. 코스피 증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평균 전국에 1등하는 애들이 반에 갖다 넣어봐. 그럼 갑자기 반평균이 딱 뜨는 거야. 지금 요 몇 가지 30 위에 있는 코스피 상장 30위에 있는 대장주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반평균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없다. 있다 하더라도 미비하다. 반평균을 올리고 전체의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주가 방어를 하거나 돈을 썼을 때 돈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몇몇 회사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반평균 GDP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거나 방어를 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하는 거지. 요 30% 코스피 30%에 있는 상위 그 그룹을 뺀 나머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성장률은 성장은 거의 없다. 미비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딱 보면 알잖아. 꼭 말을 해야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코스피가 3,000선을 상회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대박론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촉발 위기설로 딱 돌았으니까 코스피 증시의 하락은 어디인가 하락의 끝은 어디인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전쟁의 위험은 장기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촉발을 하고 야기를 시켰을까?
일단은 제 생각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2020년도에 증시의 대박이라든지 증시의 호황,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미국이 나스닥이 상승,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그걸로 인한 약간 기대의 심리, 약간 반사이익 그런 것만 볼 수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시작은 하지 않았다.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4차 산업의 틀을 잡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도 안 했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아직 4차 산업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의 증시는 또 4월달 되면은 1월달에 실적 발표를 하고, 기업의 실적 발표를 하고, 4월달 되면은 상폐되는 회사들이 속출할 것이다. 그리고 4월달에 상폐 기간이고, 그 다음에 4월 15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문정권의 정치 지반을 계속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문정권이 4월 총선 때 무너지고 새로운 보수인 자유한국당이라든지 타 세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4월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증시가 말이야, 주식 증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문정권이 계속 유지를 한다든가, 뭐 새로운 보수가 일어나가지고 한다든가 해가지고 바로 이게 2020년 증시가 급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 왜냐면 최소 한 6개월이라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할 겁니다. 왜냐면 경제 지표에 반영되거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정권이 하고 있는 작태는 자유이념, 반미주의를 하고 있고, 자유이념을 버리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화로 가려고 하는 중국몽, 친중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친중 정치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하고 국가를 위해서, 한국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친중을 하는 그 자체가. 지금 그래서 2020년도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실적이 좋고 우량 기업,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계속 매집을 해서 돈이 된다 그러면 계속 사서 모아서 그 주식 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대를 하지 마시라, 그거지 뭐. 2020년도에서 간혹적으로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 종목을 발굴해 내는 사람은 복 받은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가총액 2천 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좀 보지 마시고, 시가총액 5천선, 시가총액이 5천선 정도 되는 그 이상부터 해가지고 좋은 기업, 앞으로 성장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고 하는 지식을 계속 꾸준히 매입을 하던가 관망적인 자세로 지켜보면서 하는 게 나는 옳지 않는 방향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트레이더라든지 그런 주식 관련한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2천선 이하의 저가 종목에 대해서 뭐 스캘핑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 단타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정신적인 피로감을 너무 극대화시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전업 주식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본연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본연의 주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자금을 돌려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전업적인 주식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단타 위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2020년도에서는요 주식에 대한 그 대주주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에서는 10억만 갖고 있어도 총 자산이 10억이 있어도 대주주 요건이 되고요. 2021년에는 3억으로 이렇게 돼도 이제 대주주 요건이 되면은, 이 대주주 요건이 됨으로써 증여세가 상승을 하게 돼요. 증여세에 대한 상승. 결국은 세금이지 뭐. 세금을 뜯어내기 위한 거지 뭐. 세금을 걷기 위한 것으로 지금 대주주의 조건을 계속 꾸준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를 계속 해가지고 해봤자 수수료 매매 비용만 계속 나가. 뭐 몇백만 원 갖고 이렇게 꺼적꺼적 해봤자 이거는 큰 수익이 나지도 않고 그래. 그래서 좋은 종목을 지금에서 2020년도에는 좋은 주식, 좋은 종목, 좋은 회사를 선점하거나 계속 꾸준히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월급 받으면서 월급 받고 돈이 될 때마다 자기 월급의 10%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계속 매집을 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거는 정치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영향. 결국은 국회의원이 정책을 어떻게 발의하고 입법이라든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올바른 사회로 가는지 아니면은 지들끼리 헤쳐먹는 혼탁한 그런 나라가 되는지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말이야 포퓰리즘 해가지고 뭐 돈을 싸주고 뭐 청년 실업 뭐 수당이라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돈으로서 때우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를 봐도 국내인 자국민을 위한 정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 조선족 짱깨 외국인들을 위한 뭐 의료 건강보험이라든지 건강 뭐 그런 건강 복지 그다음에 뭐 사회 전반의 그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인보다는 조선족 짱깨 새끼들 그런 것들에 의한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유학생들을 위한 그런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법안 그런 것도 터무니없고 그리고 출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문화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실체를 좀 자기의 그 시선을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정확히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괜히 그 대부분 뭐 지금 뭐 올바른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일단은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왜 갑자기 1월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게 됐어. 왜 전쟁 위기의 촉발을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니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은 산유국입니다. 산유국. 석유 매장량이 많죠. 석유 매장량이 많죠. 미국도 자국의 석유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건 안 써. 남의 거 다 쓰고 자기 거 쓰려고 해서 그렇지. 미국도 자체에 그 석유 매장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얼마 정도의 매장량이 있고 하는 거 부분은 몰라. 이게 자기 건 모르면서 남의 걸 다 알고 있으면 패를 다 알고 있으면 그거만큼 싸우기에 좋은 게 없습니다. 일단은 전쟁이라든지 전쟁 촉발이라든지 이게 대치 상황이 됨으로써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약간 불안감 심리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유가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은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면 유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유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가 첫 번째는 이거 달러의 가치 평가 기능이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 유가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일 때는 유가가 상승합니다. 두 번째는 실물 경기 예측에 대한 지표의 기능이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쉽다. 세 번째로는 선물 시장을 주도하는 기능이 있다. 선물 시장은 패권의 상징. 네 번째, 인플레이션 조절 기능이 있다.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불러일으키고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곧 이 이자율의 상승을 불러일으킨다. 이자율 상승은 곧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이 된다. 다섯 번째, 강달러, 약달러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이 있다. 약달러를 유지하면 미국 정부는 유가를 상승하고 강달러를 유지했을 때 경기 상황이 동일하다고 가정시 유가를 하락한다.
옆에다 이거 할까? 약달러의 장단점, 약달러를 하면 약달러의 단점, 약달러를 하게 되면 단점은 소비력의 축소, 소비가 작아지고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 약달러의 장점, 미수출 가능성의 확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유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렇습니다. 유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 오일 쇼크로 해서 주가의 하락. 오일 쇼크가 일어났죠.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모든 비용이 폭발적으로 비싸졌어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여기다가 오일 쇼크 했어요. 오일 쇼크가 일어남으로써 모든 비용이 폭발적으로 비싸졌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기업의 생산력이 위축됐고, 오일 쇼크로 일어나면 이렇게 됐었다고 그때 1970년대에. 그러고 나서 기업의 생산력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 불안이 일어나고,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었습니다. 오일 쇼크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됐죠. 그러면 왜 그러면 왜 유가를 불안하게 전쟁을 통해서 유가의 상승을 하게 됐느냐? 유가의 기능을 통해서 미국은 왜 유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이거 없나? 왜 유가를 상승시키려고 하실까?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각 나라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각 나라 입장. 미국, 여기다가 중국, 여기다가 한국, 뭐 북한이야 씨발 있으나만 한데, 요거는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했을 때 유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왜 유발했을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요 가운데 라인을 써서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 미국과 중국은 2019년도 보면 미중 무역 전쟁 상태였습니다. 전쟁 상태고, 1월 15일 날 1차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약간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유럽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경제 지표가 약간 좀 하락했죠. 불안 심리가 계속 느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가 많고 불안했어. 이걸 합의서를 도장을 찍음으로써 불안 요소가 해지됐고, 불안 요소 해지됨으로써 주가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합의 내용이 뭐냐? 미국산 농산물을 갖다가 500억 불 수입 농산물을 팔 수 있고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 그러니까 소비재에 대한,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15%인가? 그거 갖다가 없앴습니다. 달러, 결국은 돈이죠, 돈. 달러. 국채 통화가 지금 달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유가가 상승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이게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궁극적인 목적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직 그 무역전쟁으로 1차 표면적으로는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밑에서 지금 원펀치 날리 투펀치 날리는 게 유가로 인한 약달러로 인해서 계속 중국한테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지. 미국이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기타 등등 그런 거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란도 넣어야 되는구나. 이란은 여기다 이란을 써야 되겠다.
전쟁을 통한 이란은 어떠한 득이 있나? 결국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국은 이란을 통해서 석유를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잖아. 결국은 다 돈이지 뭐. 돈을 갖다가 100원 벌 거 200원 벌고 200원 벌고 300원 버는 거 아니겠어? 그 대신에 중국은 유가 공급으로 인해서 달러의 소비가 많아지겠죠. 그 돈줄을 말리는 거지, 결국은. 돈줄을 말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란이 경제 상태가 그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맨날 전쟁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중국한테. 호르무즈 해역에 뭐 봉쇄한다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란도 득이 있어. 그냥 100원에 팔 거 300원에 500원에 팔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중국한테. 그리고 미국은 계속 1차 미중 협의를 이렇게 이뤄냈지만 물 밑에서 계속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엿먹으라 하면서 겐세지 하여간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일단은 합의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2차 무역 전쟁을 또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약달러로 인해서 유가 상승과 약달러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을 할 때도 중국은 더 많은 달러를 갖다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100원에 살 걸 갖다 200원, 300원에 주고 사야 되니까. 그리고 또 모든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석유 등유라든지 그런 석유의 소비가 더 많아질 거고, 그로 인해서 달러의 지출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돈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겠죠. 하고 있겠지. 미국 금융 그런 데에서도 중국이 통화할 수 있는 자금력을 다 대충 계산하고 있지만 그 돈을 계속 태워 없애는 거야. 말려버리는 거. 왜냐면 이 새끼들이 중국은 1대1로 해야 되고, 모든 자기 1차 협의를 해가지고 1년 약간 11개월 미국의 재선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있는데 약간의 10개월이나 11개월의 여유 기간 동안에 다시 중국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갖다 단도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딱 좋은 달수잖아요. 그거를 계속 미국은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단순하게 이게 이란의 유가 전쟁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게 단지 표면상으로 나오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이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차 합의를 했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저 개새끼야, 좀 조용히 좀 해, 씨부라놈아! 방송하잖아, 개새끼야! 저놈 새끼 아니야. 저기 씨부라, 저기 직구지랄이야. 까먹었네. 다음 주.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왜 했을까? 트럼프는 재선 기간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재선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 걸 했을까 보면,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하원에서 탄핵이 됐습니다. 하원에 상정이 됐죠. 여기서는 이제 민주당의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모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전쟁만 하는 게 없습니다. 전쟁. 그 위험에 대한 촉발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이런 트럼프에 대한 나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게 계속 부각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도 정치적인 것도 있고, 좌파 정권에 대한 그런 시선을 돌리는 것도 있고, 미국이 응집할 수 있는 그런 또 미국 국민에 대한 응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오래된 군수 물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군수 무기에 대해 소진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합니다.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합니다. 1995년에서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습니다. 닷컴 버블. 인터넷 IT 기업의 성장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거품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쭉 빠졌지만 지금은 다시 되고 있죠. 이 나스닥에 대한 이 피로감, 왜냐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 연일 신고가. 오늘 보니까 1100 몇 프로를 찍었더라고. 어저께에 비해서 20 몇 프로가 또 상승했어. 60%가 또 상승했어.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 호황과 나스닥의 연일 신고가 좋지만 지금 이게 계속 끌어올리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피로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불안 심리가 있어요. 또 거품이다 버블이다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좀 조정하거나 약간 뭐랄까 숨고르기 약간 뭐 바닥 따지기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 따뜻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도 나는 없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2021년도 그때 시작하지 않을까. 4차 산업은 2021년도 중후반경에 아니야 중순도 안 돼.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주기가 좀 빨리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021년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5G 통신망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이걸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4차 산업이 시작은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중국은 지금 자유이념,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공산주의고 당에서 공산당 은행에서 돈을 무한대로 막 찍어내고 막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달러의 가치를 이렇게 상회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자기의 국가, 자기의 기술을 위해서 중국은 돈을 찍어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하는 말이 뭐 금융개방해라. 금융개방하고 지적 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금융개방을 안 하니까 이 새끼가 저기 트럼프가 뭐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일단은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해제됨으로써 중국의 농산물 수입 우리나라도 똑같아. 중국의 개발도상 지위를 해제됐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개방, 지적재산권 금융개방, 그리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할 겁니다. 인권 문제, 위구르. 일단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단순하게 이란과의 전쟁 촉발은 이것만 보면 되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이거 이면에 보이지 않는 수가 있고 트럼프는 이 모든 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2021년 자기가 재선이 될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이 너무 이렇게 연이어 계속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랄까 그 1995년에 발생했던 닷컴 버블에 대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좀 잡아가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2020년도에 뭐 한국 증시의 대박론은 없다. 단지 좋은 주식을 먼저 선점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매입하는 단계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트레이너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문재인이 친중하고 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나라 그 모든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증시마저 하락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4월 총선까지는 국민들한테 증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실물 경제가 다 무너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는 상위 30%의 성장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몇몇 회사에 대해서 주가 방어용으로 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이때가 우리나라의 구분이 달려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래서 안 되는 거요. 그리고 지금 이란은 시리아에 대해서 딱 적이 명확해. 미군의 이란의 적은 누구인지를 명확합니다. 미국은 적이 누구인지를.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한국을 봤을 때의 적은 혼재되어 있어. 막 뒤섞여 있어. 막 엉켜 있어. 어떤 놈이 제거 대상이고 어떤 놈이 적이고 그걸 타겟을 아직 정해놓지가 못했어. 하지만 문재인 정권을 들어옴으로써 뭐 임정석뿐만 아니라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북한에서 넘어왔던 자생적 빨갱이, 침투한 빨갱이,
그 다음에 뭐 정심줄을 놓고 있던 그 저기 기득권에 붙어 있는 공생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간첩 빨갱이들. 하여간 문재인 정권하고 비례보통 놈들은 다 빨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옳은 놈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추미애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탁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미국은 타켓을 누가 적인지 타켓을 지금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타켓을 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힘들어하는 것을 조기에 끝내고 하려면 이런 고통은 문재인을 뽑았던 국민들이 지금은 감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은 한 사람을 잘못 보기,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깨우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좌파 공산주의의 실체를 이해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부터 우리가 반공을 하고 반공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국가 시스템이 이 좌파들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자유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 홀대히했고 소홀히 했고 그 대가를 어떻게 보면은 자유에 대한 대가를 지금 응당히 치르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로 인한 다음에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이런 좌파들이 침투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고 씨를 말리고 없애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나라로 다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래 왜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에 개입해서 해주지 않냐. 홍콩처럼 왜 미국은 한국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내정 간섭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도 뭐 좌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미국 물러나라. 미국 물러나라. 반미 니네들 물러나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서 정치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지금 시간과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돕는다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홍콩 시민이 이렇게 반중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홍콩에 대해서 뭐랄까 지금 뭐 인권이라든지 뭐 그런 법을 발의를 했죠. 그런 것처럼 한국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문재인을 찍었다고 해가지고 손 놓고 좆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못됐다라는 거는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고 제대로 가기 위한 방법을 계속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광화문뿐만 아니라 주말이 되면은 교회 종교를 떠나서 이거는 뭐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그걸 떠나서 이거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다 뭉쳐서 지금 문정권에 대한 탄핵, 문정권에 대한 반대 하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많이 깨어나고 있고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이 많고 나쁜 놈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당연시 해야 되고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또 도둑놈한테 도둑놈이라고 얘기하고 욕하는 게 당연한 걸 갖다가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인권을 들먹이면서 배우 나이 먹고 배웠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냥 뭐 선비처럼 종교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참 지금도 그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많은 국민들이 깨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줌도 안 되는 좌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십창나고 이게 뭔 꼴이야. 안 그래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미국하고 봐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뭐 모든 실체를 다 알았죠. 거짓된 평화. 평화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지. 누가 평화도 뭐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 파견을 하게 됩니다. 군대 파견. 일본은 해상권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해상권. 호르무즈 해협을 파견함으로써 이 배의 톤수가
군함의 톤수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군대, 일본 군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요청했을 때 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에 군대 파견을 한다고. 왜냐면은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 그 호르무즈 해역 중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그만 나라들의 섬에 정박을 해야 돼. 정박을 해야 되고 뭐 석유도 이렇게 공급받아야 되고 기름도 공급받아야 되고 하다 보면 약간의 그 기지국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둘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단순하게 보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걸 생각하면 내 문제는 씨발 새끼 내가 미국도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 주범이 일본이기 때문에 이런 해상권이라든지 태평양이라든지 이쪽 지역을 갖다가 남태평양 이쪽 지역을 갖다가 일본한테 맡기지 않으려고 해. 근데 이 씨발 한국만 이 정치적으로 이 개새끼가 좌파가 아니었고 우파였고 친미 성향이 정치인과 반중 친미하는 정치 성향인이 있었으면 우리가 해상권하고 이걸 다 군사권만 아니라 다 먹을 수가 있어. 그리고 주변에 씨발 이거 아시아권 여기 패권을 갖자 우리가 나라가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4차 산업의 그 5G 통신망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뭐 그쪽에서도 다 이렇게 왜 독과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해가지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갖다가 유지할 수가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 씨부랄 문재인 개새끼 때문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가 씹창 나네 이 씨. 솔직히 야 싸움해가지고 지면은 야 한국이 저 친중해가지고 씨발 해가지고 뭐 득된 게 뭐 있냐 친중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사업하고 뭐 경제 기업가들 가가지고 돈 빨리고 씨발 기술 유출당하고 쪽박차로 나오고 옷 뺏겨서 나오고 그러잖아. 이 씨부랄 근데 뭐 중국하고 하여간 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자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중국의 그 인구가 많고 시장성이 크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과의 무역을 손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제2의 타켓을 중국으로 잡고 있습니다. 패권을 노리고 있잖아. 중국하고 미국과의 패권을 노리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옛날에 영국에 금 본위 제도가 있었잖아. 금 본위 제도. 자국의 그 통화의 가치를 유지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금 본위 제도가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게 달러가 됐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가 이제 통용됨으로써 이게 중간에서 껴가지고 딜러 역할을 한 거지. 미국이. 어쨌든 달러의 가치, 기축통화의 가치는 달러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갖다가 중국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중국이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시스템 자체가 다르잖아.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따르는 미국과 이거는 폐쇄되고 지들만이 하고 있는 금융 개방도 안 한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위안화가 이게 되겠냐. 야, 돈이 최고, 돈, 군사력 그거면 다 가진 거 아니야? 돈 군사력이면 다 가진 거 아니냐고. 거기다가 미국은 에너지 사우디의 사우디가 아람코를 상장시켰잖아요. 국영기업인데 이걸 갖다가 지분을 좀 몇 퍼센트 띄워가지고 상장을 했어. 거기에 미국은 유가에 대한 지분을 박아놨잖아. 유가, 달러, 군사력 이거면 다 아니야? 이게 세계 1위고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리고 중국한테 너무 하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애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리더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한 집안이나 한 집이나 국가나 똑같잖아. 맨날 술 처먹고 씨발 일 안 하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앉아 있으면 그게 그 집구석이 제대로 돌아가냐? 옆집에 김씨 아저씨가 야 박씨 그러지 마 얘기해도 그 근본적으로 썩어 처먹는 정신 상태로 계속 흘러가는 새끼들이 그 가정에 행복이 오고 그 가정에 희망이 있고 뭐가 있어? 안 그래요? 내 생각은 그래. 국가나 가정이나 집구석이나 똑같은 거야. 그 범위가 크든 작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경제 관련돼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금융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왜?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의 전쟁 위기, 전쟁 촉발 상태를 일으켰을까 봤을 때는 미국과 이란에 둘 다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합의점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합의점 나름대로의 무턱대고 치지 않는다. 이란도 결국은
특별하게 돈 벌 수 있는 국가가 걔가 이란이 관광 자원이 많아가지고 관광국가냐, 농업이 많아가지고 뭐 낙농업 국가냐, 뭐가 있냐? 응? 꼴랑 석유밖에 없는 거 아니야, 석유. 근데 그거 해가지고 팔아먹으려면 단가 비싸게 해서 팔아먹는 게 장땡 아니야? 그렇잖아. 미국은 어쨌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해야 되고 정신 못 차리게 계속 잽을 날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야. 1차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희망의 좀 더 나은 발전하기 위한 그 그림이 보이잖아. 2021년도를 위해서 지금 밑그림 작업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계속 중국을 돈줄을 마르고 돈줄을 갖다가 실을 말려놔야 돼. 계속 보이지 않게 죽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좀 두루두루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에휴, 속 터져 내 씨발. 내 문제만 생각하면 개 호르새끼 이거. 아유 개새끼.